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이륜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날 4륜을 또 시승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날 이제 시승을 해볼 수 있게 돼서 4륜이랑 2륜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썬팅을 했습니다. 더 LX 서초점에서 저는 썬팅을 했거든요. 저번에 5 시리즈도 같은 곳에서 같은 필름지로 시공을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에 이제 야외에 주차를 해야 될 때 이게 열 차단이 잘 돼서 그때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블랙 컬러에 블랙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반사 필름인데도 뭔가 좀 단정한 느낌도 들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5 시리즈에는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의 대비여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블랙에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또 깔끔한 느낌도 들면서 제 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 농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면은 40으로 했고 측후면은 다 25%로 했는데 이게 국민 농도라고 하더라고요. 추천을 받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륜 차량으로 이제 와봤는데요. 이 차량은 레드 컬러가 굉장히 강렬하죠. 4륜 구동 풀옵션 모델입니다. 얘도 똑같이 20인치 휠이 적용돼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그리고 선루프까지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륜 차량으로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제가 며칠 동안 타고 다녔던 2륜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륜을 처음에 이제 시승 행사에서 먼저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2륜 차량을 제가 출고를 받아서 타보고 그 다음에 다시 4륜 차량으로 주행을 하면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2륜 모델을 제가 타고 있잖아요. 그걸 타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진짜 승차감을 부드럽게 잘 세팅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승차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4륜이랑 2륜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처음에 4륜을 타고 그 다음에 2륜을 탔을 때 약간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2륜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이걸 시승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주행 그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다시 똑같은 곳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시승을 해보니까 얘도 약간 통통 튄다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매끈한 도로를 달릴 때는 진짜 부드럽고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지턱에서의 그런 충격 흡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자잘한 크랙이나 조금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지날 때는 확실히 조금 이게 투둑투둑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통통 튀는 느낌이 타이어 앞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달라고 하셔서 타이어 공기압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타이어 공기압은 36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가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좋은 편이고 2륜이랑 4륜이랑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 제가 4륜을 시승하고 그 다음에 2륜을 시승을 해서 그런지 뭐 도로의 차이도 있겠지만 괜히 4륜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막 더 예민하게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이제 받아서 시승을 해보니까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타고 다니면서 이 4륜도 그렇고 2륜도 그렇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것 같아요. 시트가 편하고 좌방석도 길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도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이 좌방석이 길어서 조절을 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씩 통통 튀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 헤드레스트가 약간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통 튈 때마다 머리에 계속 이렇게 진동이 있으니까 좋은 헤드레스트 그 쿠션을 하나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불편함?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쁜 헤드레스트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계속 타보고 있는데 풍절음은 살짝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숙한 편입니다. 오히려 이 전기차의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꺼도 전기차기 때문에 이 전기차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소리를 더 거슬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초반에 치고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확 치고 나가는 느낌, 그걸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은데 2륜 같은 경우에도 4륜에 비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이지 내연기관 차량으로 비교를 하면은 정말 아쉬운 그런 정도의 출력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라서 가볍게 잘 치고 나가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 주행에서 한 8, 90 정도 밟을 때는 오히려 2륜이랑 4륜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 차이가 25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나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예민한지 아니면 좀 더 즐기면서 속도감을 즐기면서 주행을 하고 싶은지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륜을 선택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고, 물론 그렇게 크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뭔가 4륜을 타게 되면 4륜이라서 더 이렇게 빨리 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행거리가 마음에 들고 또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렇게 막 밟고 다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다니는 길에는. 그래서 저는 2륜을 선택한 게 후회가 되지 않는데 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적응이 많이 안 됐는데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카메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인식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속도감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야간에도 제가 주행을 해봤잖아요. 근데 야간에도 이제 시야가 좋으니까 비가 오거나 할 때도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주차장 어둡고 할 때도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이 아이오닉 6를 타고 싶다, 전기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타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고,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적응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택한 옵션이 보스 사운드, 이것도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운드는 이게 선택이 안 된 모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 타고 지금 이제 또 연결해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막 와 사운드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지금까지 현대 차량들 시승을 하면서도 많이 들어봤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을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겠죠. 그러면 제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점은 큰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레스트를 하나 하면 좋겠다. 그리고 도어 쪽에 이제 버튼들이 다 사라지고 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줄 때 이제 내가 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여기 이쪽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그냥 이쪽 문 열어가지고 여기서 딱 누르면 되는데 이제 몸을 숙이고 안쪽까지 들어와서 문을 여는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 은근히 저도 사람을 태울 일이 많이 없는데도 이런 사례가 벌써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내리는 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더 먼저 적응을 했네요. 아직까지 조금 적응이 안 됐습니다. 특히나 그냥 운전 중에는 괜찮은데 이제 주차권을 내야 된다거나 그 정산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차를 세우고 한 손으로 카드를 빼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건네주고 한 손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카드를 빼서 또 이쪽 손으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손 다 이 스티어링 휠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물론 적응만 되고 주차를 잘 시켜놓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큰 단점은 찾지 못해서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쾌적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 차량에서 제가 저번에 이제 시승을 했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 주차 보조 기능이, 물론 그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있어서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주차 보조 2 기능이 들어가서 차와 차 사이 간격을 인식하고 주차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차 라인만 있어도 알아서 주차를 해주더라고요. 시승을 할 때 그걸 보여드렸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요. 물론 속도는 조금 느렸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데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주고 하다가도 단속 구간이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또 줄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진짜 정신적인 피로까지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차선 변경하는 것도 알아서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다른 시승차를 탔을 때도 그렇고 아까 그 주차 보조 기능이랑 마찬가지로 잘 쓰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현대의 모든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오닉 6를 사고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뒷좌석 승차감 전문 해봉입니다. 오늘은 약간 엄마 아빠 차에 탔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학생처럼 좀 입어봤는데, 제가 이 차는 또 4륜이잖아요. 지금 차도니님 따라다니면서 4륜을 타고 2륜을 타고 또다시 4륜을 탔는데,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앞으로 나갈 때, 가속을 할 때 이렇게 4륜은 우주선처럼 웅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2륜은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살짝 든다는 거? 그게 바로 약간 출력 차이, 마력 차이? 차도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러고 이제 승차감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차도님 말씀대로 약간씩 좀 통통 튄다는 그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솔직히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예민하게 잘 느껴질 텐데, 솔직히 뒷좌석에서는 핸드폰을 하거나 딴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통통 튀는 느낌을 오히려 잘 못 느끼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썼어? 그리고 일단 맞아, 패밀리카로 좀 좋다 싶었던 게, 여기 뒤에 센터 터널이 없어서 다리가 엄청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뻗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센터 터널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내부 그 뒷좌석이 좀 더 넓게 느껴져요.